여러분, 2026년 2월 5일 이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뿌리째 흔들렸던 바로 그날이거든요. 정말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부터 그 거대한 충격의 속을 한번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숫자들입니다. 코스피가 무려 3.6%나 폭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까지 위협했어요. 하락세가 어찌나 가팔랐으면 시작을 잠깐 멈추는 거 있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전날 올랐던 거요? 하루 만에 싹 다 반납하고 중요한 지지선마저 무너뜨려버린 진짜 공포 그 자체였던 하루의 기록입니다. 아니 진짜 단 하루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주식, 환율,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추적해보죠. 우선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시장 외부에서부터 왔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를 아주 세게 강타한 거대한 충격파가 있었거든요. 워시 쇼크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다음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지명됐다는 소식 딱 하나. 이 소식 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발령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매파 인사거든요. 매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이 좀 느려지더라도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금리를 팍팍 올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금리 좀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시장에다가 그야말로 찬물을 제대로 끼얹어 버린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겁니다.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아, 이제 그동안 우리를 즐겁게 했던 유동성 파티는 끝났구나 하는 공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허리띠 졸라매는 긴축의 시대, 이 두려움이 너도 나도 주식을 내던지는 투매를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워시 쇼크라는 외부 충격만으로 이날의 엄청난 폭락을 전부 설명하기엔 뭔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장 내부에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 약한 고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 바로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AI 반도체 섹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미국 AMD의 실적 발표였어요. 여기서 피크아웃 우려가 터져 나온 겁니다. 피크아웃, 말 그대로 성장이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일 거다라는 공포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줄일지도 모른다는 전망. 이게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증시에는 정말 치명타였던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외부 충격 그리고 내부의 균열, 원인은 이제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날 시장은요,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판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죠. 와, 이건 역사적인 박앤세일이다, 기회다 하면서 뛰어들었고요. 다른 한쪽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하다, 일단 튀자 하면서 필사적으로 돈을 뺐습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이날 하루에만 사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조 2천억 원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예전 동학개미 운동 때가 생각날 정도의 역대 최대 기록이었어요. 말 그대로 떨어지는 시장을 온목으로 받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상대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달러 가치가 막 치솟으니까 원화로 주식을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이 환차손을 피하려고 돈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피바닥, 아비규환이었는데도 신기하게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반짝반짝 빛난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 종목들은 어떤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종목들의 상승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책, 실적, 그리고 계절성,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시장 전체를 뒤덮은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각자만의 확실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마트입니다. 정부가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는 뉴스 딱 하나. 이 뉴스 하나만으로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동안 꽉 묶여있던 규제라는 족쇄가 풀리면 전국의 이마트 점포들이 엄청난 물류기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API, 이 회사는 그야말로 숫자가 깡패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던 말던 이 회사의 4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특히 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수출이 엄청났거든요. 이렇게 숫자로 증명된 확실한 펀더멘털, 이게 바로 공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 거죠. 파라다이스도 재밌습니다. 이 주식의 상승은 계절성이라는 방어막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른 기술주들이 금리 오른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파라다이스는 어차피 곧 춘절 연휴고 중국인 관광객들 몰려올 텐데 하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이 기대감 하나가 이 주식을 안전한 피난처럼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신없었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앞으로 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 오히려 냉정하게 살 기회를 봐야 한다는 것. 둘째, 절대 빚내서 투자, 즉 레버리지는 쓰면 안 된다는 것.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는 그냥 재앙으로 가는 급행열차입니다. 셋째, 항상 현금, 그러니까 실탄을 최소 30%는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 사는 분할 매수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날 나온 시장 분석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의 클라이맥스는 종종 단기 시장의 바닥을 의미했다. 이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모두가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내던지던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가 휩쓸었던 날, 과연 위기는 정말 기회였을까요? 극심한 공포의 한가운데서 기회를 포착하는 용기. 어쩌면 그것이 이날의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